우리는 쉬어갈 곳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 안 작가의 서재. 셜록 홈즈. 바스커빌의 개. 셜록 홈즈는 기분을 마음대로 바꾸는데 놀라운 재주가 있었다. 그는 좀 전에 그 기괴한 사건은 까맣게 잊은 듯 2시간 동안 근대 벨기에 거장들의 작품에 푹 빠져 있었다. 그리고 화랑에서 호텔까지 가는 동안 별로 알지도 못하는 미술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았다. 헨리 바스커빌 경께서 위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오시면 곧 안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투숙객 리스트를 좀 볼 수 있을까요? 홈즈가 물었다. 네, 그러시지요. 리스트엔 바스커빌 외에 2 가족이 더 있었다. 뉴캐슬시의 디어필러스 존슨과 그 가족, 그리고 하이로지의 올드모 여사와 그 하녀였다. 이 존슨 씨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분이 맞겠지. 이분은 백발의 변호사이고 다리가 좀 불편한 그분 맞죠? 홈즈가 안내인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그분은 탄광을 갖고 계신 존슨 씨입니다. 아주 건강하시고 젊으시죠.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호텔의 단골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꾸 물어서 미안하지만 올드모 부인이란 이름도 있던데 한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다른 친구를 만날 때도 있어서 말이죠. 그분은 불구십니다. 남편이 전에 글로스터 시장을 지냈었지요. 예, 부인은 런던에 오시면 항상 우리 호텔에 묵으세요. 예. 고맙소. 그분도 내가 알고 있는 분이 아니네요.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홈즈가 소곤거리며 말했다. 왓슨, 가장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어. 미행하는 자가 적어도 이 호텔에 묵고 있지는 않다는 거야. 감시를 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으려고 무척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지. 이건 뭔가 암시하는 게 강하다는 뜻이야. 뭘 암시하는데? 이게 뭘 암시하느냐 하면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지? 계단을 다 올라선 우리는 헨리경과 바로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는 화가 잔뜩 나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헌구두 한쪽을 들고 서 있었다. 너무 화가 치밀어 말도 안 나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자 천박한 서부 사투리가 마구 쏟아져 나왔다. 이 호텔 새끼들이 나를 바보로 하나? 조심해!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어? 내 구두 안 찾아놓기만 해봐. 이 멍청한 것들 같으니라고. 홈즈 선생, 저도 장난은 잘 받아들일 줄 압니다만 이건 좀 지나치거든요. 아직도 구두를 못 찾으셨나요? 예, 하지만 이번에는 꼭 찾고야 말겠어요. 갈색 새 구두라고 하셨죠? 예, 그리고 나 참 검은색 헌 구두가 또 없어졌어요. 에? 설마요? 맞습니다. 구두는 3켤레밖에 없거든요. 그래, 찾았나? 가만히만 있지 말고 좀 말 좀 해보라고. 직원이 잔뜩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호텔 안을 다 뒤져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
그럼 저녁 전에 안 나오면 호텔을 당장 떠날 테니까 그리 알아. 어? 꼭 찾아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무튼 난 이 도둑 소굴에서 더 이상 도둑 맞고 싶지 않아. 어? 아이 참, 홈즈 선생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평생 이런 괴상망측한 일을 당하기는 처음이니까요. 분명 괴상한 일이지요.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감은 안 잡히는데 이번 사건은 뭔가 아주 복잡한 것 같습니다. 헨리경. 삼촌의 죽음도 그렇고 이제까지 제가 수백 가지 사건을 다뤘는데 이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실마리가 있는데 그걸 따라가 보면 진실이 밝혀질 때도 있겠지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그동안엔 아무도 사건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거실로 가자 비로소 홈즈가 입을 열었다. 그래, 결정은 하셨습니까? 저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제요? 주말에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런던에서 미행을 당하고 있는 게 틀림없는데 이 도시의 수백만 명 중에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지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저기 모티머 선생, 아까 오전에 저희 집에서부터 미행 당하신 거 알고 계셨나요? 미행이라고요? 누구한테요? 유감스럽지만 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혹시 다트무어 사람들 가운데 검은 턱수염 기른 사람 아십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그래, 그 찰스 경의 집사 바리모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는 지금 어디 있지요? 저택에 있지요. 그가 정말 저택에 있는지 아니면 런던에 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어떻게 확인하죠? 그 전보 용지 좀 있습니까? 헨리경을 맞이할 준비는 다 되었는가? 이렇게 쓰고 주소는 바스커빌 저택 바리모 귀하로 쓰면 됩니다. 그 근처 우체국이 그린펜인가요? 그러면 그린펜 우체국장에게 전보를 한 장 더 치세요. 바리모에게 가는 전보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게 하고 부제시에는 노썸벌랜드 호텔 헨리 바스커빌 경에게 반송요망. 이렇게 쓰시면 바리모우가 오늘 밤 데븐셔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군요. 헨리경이 말했다. 그런데 모티머 선생, 바리모우란 자는 어떤 사람이지요? 왜 지금은 죽어 없지만 그 옛 관리인의 아들이죠. 4대째 그 저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론 바리모우 부부는 무척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으니 저택에서 할 일도 없이 살겠네요. 헨리경이 말했다. 그런 셈이죠. 모티머의 대답에 홈즈가 물었다. 바리모 찰스경한테서 얼마를 유산받았나요? 부부가 각각 500파운드씩이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찰스경은 유언 내용을 종종 얘기하셨거든요. 참 재미있네요. 찰스경의 유산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1000파운드를 받았으니까요. 또 누가 유산을 받았지요? 몇 사람과 여러 자센 단체들인데 그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헨리경에게 남기셨죠. 나머지가 전부 얼마인데요? 74만 파운드입니다. 홈즈는 놀라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줄은 생각을 못했네요. 모티머가 또 말했다. 찰스 경이 부자라는 건 알았지만 재산이 얼마인지는 이번에 유가증권을 조사하고 알았어요. 어이구, 그의 재산은 약 100만 펀드 정도는 됩니다. 그렇다면 목숨 걸고 한탕 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모티머 선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 말이죠, 헨리 경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면, 이런 가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누가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찰스 경의 동생인 로저 바스커빌이 독신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먼 친척인 데스먼드 가문에서 물려받게 되죠. 예, 제임스 데스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웨스트몰랜드의 목사로서 나이가 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재미있게 돼가는군요. 혹시 그 제임스 데스먼드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 한번 저택에 오셨어요. 아주 점잖으시고 존경할 만한 분이시지요. 그때 찰스 경이 유산을 넘기겠다고 하자 그분은 거절하셨어요. 헨리 경께서는 혹시 유언장을 쓰셨습니까? 아직요. 그럴 시간이 없었죠. 저는 어제 모든 상을 알게 됐으니까요. 제 생각엔 부동산과 동산 그리고 자기가 모두 함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삼촌의 유지이기도 하겠지요. 부동산만 소유하고 현금이 없다면 어떻게 이 가문의 영광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택과 토지, 현금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헨리 경이 데븐셔로 가시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모티머 선생이 함께 가실 겁니다. 모티머 선생은 의사로서 할 일도 있고 또 저택에서 수마일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과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럼 홈즈 선생, 당신은 같이 가실 수 없습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물론 가야겠죠. 그러나 저도 워낙 많은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런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유명한 분이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데 그 스캔들을 막아줄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다른 사람이라도 추천을... 그때 홈즈가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이 친구라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깜짝 놀라 말도 나오기 전에 벌써 바스커빌 경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왓슨 선생, 정말 감사합니다. 제 형편도 모두 알고 계시고 사건에 대해서도 전부 알고 계시니까 저택으로 함께 가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모험은 언제나 나를 강하게 유혹했다. 게다가 예비 남작이 나에게 부탁을 하자 난 좀 우쭐한 기분이 되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군요. 그럼 도착한 후에 그곳의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준비되겠죠? 홈즈가 물었다. 왓슨 선생, 되겠습니까? 네, 저는 문제 없습니다. 그럼 토요일 10시 30분에 패딩턴 발 기차에서 만나죠. 홈즈와 내가 떠나려고 일어났을 때 벼랑간 헨리 경이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가 캐비넷 밑에서 갈색 구두 한쪽을 끄집어냈다. 잃어버린 구두예요. 그러자 모티머가 말했다. 정말 이상하네요. 식사 전에 이 방을 샅샅이 뒤졌거든요. 헨리 경이 대답했다. 저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직원이 두고 갔나 보네요. 그래서 헨리 경이 독일인 직원을 불러 물었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어떤 대답도 시원하게 하지 못했다. 아무튼 이틀 동안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이 몇 가지나 일어났다. 기괴한 편지, 미행하는 턱수염의 스파이, 2번의 구두 분실, 그리고 다시 찾은 갈색 구두. 홈즈는 베이커 거리로 가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지만 표정은 날카롭게 찡그러져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녁 늦게까지 그는 담배만 피워댔다. 저녁 식사 바로 전에 전보 2통이 왔다. 바리모어가 저택에 있다는 소식 들었음. 바스커빌. 23개의 호텔을 뒤졌지만 잘려진 타임스는 못 찾음. 카트라이트. 왓슨? 내가 생각했던 2개의 실마리가 허사가 됐네. 하지만 불리해 보일수록 투지가 생기는 법이지. 자, 이제 3번째 실마리를 찾아야겠어. 그 스파이가 타고 가던 마부는 어떨까? 바로 그거지.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려고 등록소에 전보를 보냈다네. 그리고 이게 답장이야.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답장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다. 바로 그 마부가 온 것이다. 여기 계시는 분이 2704호를 찾는다고 등록소에서 연락을 받고 왔는데요. 그가 말했다. 저는 7년간 마차 영업을 했는데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곧바로 왔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가 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해 준다면 반 파운드를 주겠어. 제가 오늘 운이 좋은가 보네요. 솔직히 대답하겠습니다. 마부의 얼굴이 환해졌다. 우선 당신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또 만나야 할지 모르니까. 내 이름은 존 클레이튼이고요. 주소는 바로 터피 거리 3번지입니다. 제 마차는 워털루역 앞에 있는 시플리 회사 소속이고요. 홈즈는 수첩에 기록을 했다. 클레이튼 씨, 오늘 아침 10시쯤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2 남자가 나가자 그 뒤를 미행하는 한 손님을 태웠었죠. 그 손님에 대해 얘기를 해주십시오. 마부가 화들짝 놀라며 당황해했다. 아이 세상에, 선생님이 저보다 더 알고 계셔서 제가 말해봐야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는 머뭇거리면서도 계속 말했다. 사실 그 손님이 자신은 탐정이라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건 아주 심각한 일에 관련이 돼 있어서 당신이 숨기고 말 안 한다면 무척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손님이 탐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언제였죠? 마차에서 내릴 때요. 다른 말도 했나요? 자기 이름을 말하더군요. 홈즈는 의기양양한 눈빛을 내게 던졌다. 그가 이름을 말했다고? 서툰 짓 한 것 같은데 그래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요? 셜록 홈즈라고 하던데요. 홈즈가 그렇게 놀란 모습을 난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혀있더니 이윽고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한 방 맞았군. 왓슨, 멋지게 한 방 맞았어. 그의 이름이 셜록 홈즈라고 했다고? 그렇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어디서 태웠고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보시오. 9시 30분에 트라팔가 광장에서 그분이 마차를 세우더군요. 자신은 탐정이라면서 하루 종일 하라는 대로만 하고 아무 말도 묻지 않는다면 이긴이를 주겠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노썸벌랜드 호텔로 가서 2신사가 나와 마차를 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고는 그 마차를 뒤따라 이 동네까지 왔죠. 바로 이 집 앞이었죠.
아니요, 저기 골목 중간쯤이었어요. 1시간 30분이나 기다렸죠. 그리고 두 신사가 다시 나와 걸어가자 우리도 그 뒤를 밟아. 그건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리전트 거리를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워털루역으로 빨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려가지고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 역에 도착했죠. 예. 손님은 약속한 대로 저한테 이기니를 주더니 역 안으로 그냥 훅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엔 그 사람을 만났나요? 그럼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자가 어떻게 생겼죠? 마부는 머리를 갸우뚱했다. 글쎄요. 이 특별한 점은 없고 나이가 한 40쯤 됐을까요? 키는 보통이고요. 그 선생님보다 조금 작아요. 예. 그 양복 차림에 검은 턱수염을 길렀는데 끝을 이 반듯하게 다듬었더군요. 눈 색깔은요? 글쎄요. 그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뭐 다른 건 아는 거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럼 자, 여기 반파운드 받아요. 앞으로 더 알려주면 또 반파운드 주겠어. 아이고,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존 클레이튼이 싱글거리며 나가자 홈즈가 나를 보고는 쓴웃음을 지었다. 세 번째 실마리도 이걸로 끝났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야. 그는 한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교활한 자식. 놈은 다 알고 있었어. 우리 집 위치와 헨리경이 내게 사건을 의뢰한 것, 내가 마부를 조사할 것 등등 말이야. 건방진 자식. 런던 한복판에서 내가 당하다니. 이젠 자네가 대본샤로 가서 잘하길 바랄 뿐이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걸려. 뭐가 말인가? 자네를 보내는 일 말일세. 아무래도 위험해. 이 사건이 워낙 잔인하고 위험한 데가 있기 때문에 난 이 일이 싫어지고 있네. 아무튼 자네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겠네.